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입니다. 저자 류슈즈는 타이베이 의과대학 교수로 30년 넘게 일하며 치매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노년을 즐기는 강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멋지게 늙을 수 있는지,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노년에 필요한 건강 지식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 노년에 더욱 유용한 건강 지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각이 사라질 땐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저자의 친구 중 한 명이 어느 날 미각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이미 신경과, 이비인후과, 소화기 내과에 가서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미각을 잃자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 기분도 우울해지고 체중도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친구가 건조증에 걸려 류마티스 알레르기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눈이나 입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증상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를 따라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뜻밖에도 의사가 그녀에게도 건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약효가 나타나면서 한 달 후 다시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식욕이 점차 회복되면서 기분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미각은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으로 나누어집니다. 매운맛은 통각에 속하기에 미각을 잃었을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각장애는 미각소실, 미각감퇴, 미각왜곡, 환미증을 포함합니다. 미각장애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침과 음식물이 섞여 미뢰에 접촉하게 되면서 맛을 느낍니다. 인간은 7,500개에서 10,000개의 미뢰가 있습니다. 각각의 미뢰에는 100개의 미각세포가 있고 이 세포가 생성되었다 사멸하는 주기가 열흘 정도로 짧습니다. 미각세포는 혀의 표면뿐 아니라 구강, 후두 및 식도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경전달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미각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경우 얼굴과 같은 쪽 혀의 미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약물도 미각에 영향을 줍니다. 화학치료로 항암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미각장애를 경험합니다. 대부분 약을 끊고 3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내과질환,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간염, 신장질환, 건조증 등도 미각에 영향을 줍니다. 건조증은 자가면 질환의 일종이며 침샘과 눈물샘의 분비가 감소하여 입과 혀 그리고 눈이 건조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에 수반하여 피로와 관절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뢰는 침과 음식물이 섞여야 미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침이 줄어들면 미각이 소실되거나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하는 다이어트는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노년에 적당한 체중은 도움이 되지만 비만이라면 살을 빼는 게 좋습니다. 체중 감량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낮추고 암 발병률까지 줄여줍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뇌를 속임으로써 뇌가 포만감을 느껴 저절로 적게 먹게 해야 합니다. 저자는 밥 먹기 30분 전에 과일로 배를 살짝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음식이 들어가고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올라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때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체내 인슐린도 비교적 안정됩니다. 식후에 먹을 과일이나 디저트를 식사 30분 전에 먹기만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 밥을 충분히 먹어야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 밥을 지나치게 충분히 먹으면 몸은 그저 불어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천히 씹기입니다. 음식물이 구강 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뇌는 음식물을 크게 인식하고 포만감을 느껴 결국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요? 삼각김밥 하나를 먹는다 치면 최소 10분 이상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에 집중하며 천천히 먹도록 습관을 들입니다. 혼자 먹는다면 한 입 먹을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보며 잠시 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50이 넘으면 목소리도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방의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성과 관련된 기관에는 성대가 있는 후두, 폐와 상부호흡기, 안면, 근육, 구강, 비강 등의 공명강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병이 생기면 목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대 결절일 경우 쇳소리가 날 수 있고 안면 신경마비가 있다면 목소리가 또렷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질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이 되어 목소리가 변하는 건 노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음성이 낮아지고 쉰 목소리 또는 떨림이 생기며 목소리를 오래 낼 수 없고 음색이 단조로워집니다. 목소리의 젊음을 지키려면 평소에 물을 자주 마셔서 목구멍의 점막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는 목을 건조하게 만들고 뜨거운 연기는 성대를 다치게 하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위산이 오랜 시간 인후를 자극해 건조하게 만들고 목을 쉬게 합니다. 크게 고함을 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소리를 내어 책을 읽거나 매주 최소 한 번은 노래를 부르면 좋습니다. 성대와 후두의 근육은 신체의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단련을 해야 강해집니다. 실어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중풍의 증상으로는 한쪽 손과 발에 힘이 없거나 입과 눈이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풍은 손상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중풍 부위가 좌측 후두엽이라면 우측 시야 결손, 즉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중풍 부위가 좌뇌 전두엽 혹은 측두엽이라면 실어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어증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자는 어느 식사 자리에서 80세 정도로 보이는 한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부인이 일주일 전부터 남편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도 나빠졌다며 조언을 구합니다.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자신이 핑동 출신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돌려 부인에게 이란 출신이라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 생년월일을 작성하는 표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며 펜을 쥐고만 있었다면서 혹시 남편이 치매가 아닌지를 물어왔습니다. 생년월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장기 기억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핑둥 사람을 이란 사람이라고 했다면 순간 기억과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 단기 그리고 장기 기억이 동시에 손상되는 것은 치매의 일반적인 점진적인 기억력 감퇴와는 맞지 않습니다. 저자는 부인에게 치매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니 신경과에 가보라고 권합니다. MRI 검사 결과 남편은 좌뇌 측두엽에 허혈성 뇌졸중이 발견되어 약물과 재활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면 실어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아마도 말을 알아듣지 못했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겨우 몇 글자를 내뱉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풍으로 인해 좌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된 것이지 의식이 흐려진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증상을 보고 중풍임을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이상하다는 점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걸 안다 해도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뇌가 퇴화해서 그렇다며 혼자 온갖 추측을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뇌막염, 뇌수종, 양성뇌종양, 자가면 역뇌염, 경뇌막하출혈, 갑상선기능 정화증 등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 노화가 진행되는 기관, 노화에 대한 적응력이 다르므로 노화 현상을 획일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이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평소 주어진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자유로운 노년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